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윤석현입니다. 요새는 주로 생물정보학 쪽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서 융합 바이오 전공도 맡고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그 세포 유형식별 소프트웨어인데, 하이캣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세포 하위 유형하고 활성 상태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이제 셀 타입 어노테이션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에서 셀 타입 어노테이션 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하이캣은 어떤 접근 방법을 쓰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얻은 결과들 한 두 개 정도 이그젬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전기공학부고 원래 전공이 이 생물정보학이 아니라서 아마 생물학 관련된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글셀 RNA식 데이터에서 셀 타입 어노테이션 하는 접근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처음에 했던 거는 매뉴얼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슈랏 같은 R 환경에서는 이제 슈랏 같은 거 많이 썼고, 파이썬에서는 최근에 스캔파이라고 슈랏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 있어서 그런 거 써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클러스터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간의 어떤 DG 분석해서 마커를 찾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마커들, 특히 뭐 T셀이나 뭐 B셀 마커들은 잘 알려진 것들이 있어서 클러스터마다 이제 그 알려진 마커들의 발현 패턴 보고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거를 이제 오토메이션을 시켜서 나온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이제 마커 기반하고 레퍼런스 기반으로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셀 바이 진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거를 입력으로 넣고, 그다음에 마커들 목록이 있어야지 이제 어노테이션이 되는데, 그 마커 목록을 같이 넣어주면 각각의 셀에 대한 셀 타입들이 이렇게 출력으로 되는 형태로 구성돼 있고, 레퍼런스 기반은 이제 레퍼런스 어노테이션을 가져다가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여기 파란색 박스처럼 셀바이즈 매트릭스가 있고, 그거를 매뉴얼이든 아니면 다른 툴이든 이용해서 어노테이션을 한 결과값을 같이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기계학습 모형 같은 걸 학습을 시켜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셀 타입 어노테이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각의 접근법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아마 셀 타입 어노테이션 해서 쳐보면 저도 모르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고요. 하이캣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커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층 구조적으로 어노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타입을 먼저 식별하고, 메이저 타입마다 이제 하위 유형들, 마이너 타입이나 서브셋들을 계층적으로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툴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텍소노미 트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3레벨로 텍소노미 트리를 구성을 해서 그거 기준으로 이제 계층 구조적으로 그 어노테이션 하는 툴을 개발했고,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진셋 어널리시스에서 그 p-밸류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용해서 p-밸류 계산하는데, 그거를 셀 타입 스코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1차 스코어링을 그렇게 하고 이제 몇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 리비전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상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씩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파이썬으로 저희는 개발했는데 R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간략하게 뒤에 가서 소개드리고, 이 내용은 요 해당 논문에 그 얼마 전에 퍼블리시가 돼서 이렇게 발표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하이어라키컬 어노테이션은 이제 요 데이터가 들어가면 텍소노미 트리하고 이제 서브셋 마커들을 같이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메이저 타입 먼저 어노테이션 하고, 그 각각의 메이저 타입에 대해서 또 마이너 타입들, 또 각각의 마이너 타입에 대한 서브셋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노테이션 해서 결과도 세 가지,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나오고, 그때 사용한 텍소노미 트리가 있는데 리니지 트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올로지스트들이 사용하는 리니지 트리하고는 좀 다른 게, 이 메이저 타입을 저희가 나눌 때는 그 메이저 타입들이 어떤 차원 축소된 공간에서 잘 분리가 되는 것들을 메이저 타입으로 정의를 했고요. 마이너 타입은 어느 정도 구획은 되는데, 큰 메이저 타입 안에서 어느 정도 구획은 되고 잘 모여 있다. 그렇지만 이 메이저 타입들처럼 분리가 잘 되진 않는 그런 것들을 마이너 타입으로 했고, 서브셋들은 이제 아예 얘네들이 모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빌딩 블럭들이 있는데 뭐그 하이퍼 지오메트릭 펑션으로 p-밸류 계산해서 스코어 계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우시언 믹스처 모델 가지고 이렇게 리바이즈 하는 부분,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룰로 니어리스트 그 네이버들 찾아서 마이크로 클러스터 만든 다음에 머저리티 보팅하는 부분들, 이렇게 그 블락들을 적당하게 배열을 잘 해서 각각의 그 레벨에서 메이저 타입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마이너 타입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다르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특징에 맞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어, 텍소노미 트리하고 마커, 서브셋 마커들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이그젬플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스 파일이라고 해서 아마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 포맷인데, 6개 컬럼으로 돼 있고, 티슈는 이제 거기서 내가 선택할 것들 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어서 요걸로 이제 텍소노미 트리가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마커들의 종류를 좀 구분을 했는데, 파지티브 마커, 네거티브 마커, 그다음에 세크리토리 팩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파지티브 마커만 쓰는 게 사실은 성능이 제일 좋아서 저희는 그냥 파지티브 마커만 사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긴 하고요. 요거는 TSV 파일이라 사용자들이 쉽게 그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리스트는 그 R&D 시스템즈라는 데서 저희가 셀 마커들 가져다가 서브셋 마커들 목록을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셀 타입이 여기 없다. 어떤 특정한 서브셋이 없다 그러면은, 마커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 그냥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뭐 세크리토리든 이렇게 뭐 적당하게 분류를 해도 되고 분류를 하지 않아도 사실 소프트웨어 돌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서 파지티브로 만들어 놓고 항을 집어넣어서 수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메이저 타입 마커는 이제 그 메이저 타입에 속하는 서브셋 마커들의 유니온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서브셋 마커들만 이렇게 정의하면 그 3레벨로 자동으로 그 어노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는 여기 GitHub 리파지토리에 저희가 올려놨는데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여기 하이캣이라고 쳐서 들어오면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저희가 이그젬플 코드도 만들어 놔서 혹시 파이썬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 주피터 노트북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뭐 설치는 어떻게 하고 마커 파일 포맷은 어떻게 생겼고 간단한 소개 있고 R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 들어있고 R 이그젬플도 하나 있으니까 혹시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런 거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딕션 결과는 여기 이그젬플로 제가 또 넣어놨는데 아까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 이렇게 따로따로 되고 지금 파이브로블래스트나 뭐 스무드 머슬 셀, 에피테리얼 셀은 메이저 타입만 해놨고 그것도 사실 그 하부에 서브셋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의 메인 포커스는 이뮨 셀들이어서 걔네들은 따로 서브셋으로 나누지 않고 진행을 했고 T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브셋들까지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돼서 스코어가 나오고 스코어가 이제 높으면은 뭐 거의 확실히 그 셀인 거고 여기처럼 뭐 에피테리얼 셀인데 스코어가 1.17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애매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스코어를 보고 적당하게 필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세컨드 베스트 셀 타입들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캣을 돌리고 나면 이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슈라드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에다 넣거나 아니면 그 스캔파이 엔데이터 포맷에 그 OBS 필드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다른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8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2개인데, 원래 이 매뉴얼 어노테이션 한 결과들이 있는 데이터셋들이고요.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으로 구분해서 어노테이션 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서브셋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 타입들 정하고 메이저 타입 정해서 비교해가지고 성능 평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이그젬플에 대한 그 결과인데 위에가 이제 매뉴얼 어노테이션 원래 데이터셋에서 제공된 어노테이션 결과고요. 밑에 게 하이캣으로 어노테이션 한 건데 메이저 타입은 사실 육안으로만 봐도 거의 비슷하게 여기 좀 언어 사인드로 나온 것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고 마이너 타입은 조금 다르게 여기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그 덴드리틱 셀인데 하이캣으로 덴드리틱 셀 어노테이션 된 영역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마이너 타입은 메이저 타입하고는 좀 다르게
그 구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맞는지도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는 좀 최대한도로 검증을 해보려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뭐 어떻게 매핑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메이저 타입은 거의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매핑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매핑이 됐고 마이너 타입은 조금 더 어지럽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육안으로 보실 수 있고 수치화해서 본 건데 이제 데이터셋이 8개가 있고요. 저희가 성능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는 마커 기반의 셀 타입 어노테이션 소프트웨어들 기존에 나왔던 거, 뭐 가넷이 아마 제일 처음에 신화였던가 가넷이 먼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그 몇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총 보통 레퍼런스 기반의 툴들은 굉장히 많은데 마커 기반 툴들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커 기반 제가 알고 있었던 거 6가지하고 하이캣 비교를 했고 성능 평가 지표는 이렇게 그 마커DB에 없는 셀 타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언어사인드로 나와야지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커렉트냐 에러냐 2가지 외에 correctly unassigned, erroneously assigned, erroneously unassigned 이렇게 3가지 팩터를 더 추가해서 그거를 비교를 했고요. 특히 투머 셀 같은 경우는 그 마커DB에 보통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암들 종류마다 마커들도 다 다르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DB들도 없어서 걔네들은 마커DB에서 뺐고요. 뺀 게 아니고 아예 없었던 거고 결국에서 투머 셀들이 있는 데이터셋에서 투머 셀들은 이상적으로는 언어사인드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 요 맨 앞에 있는 요 바가 아이디얼 퍼포먼스인데 그거하고 가능하면 똑같이 나오는 게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 멜라노마나 브라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투머 셀들 퍼센티지가 꽤 있어서 고기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 잘 나온 건데 보면은 그 에러너슬리 어사인드로 나온 포션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캣이 성능이 메이저 타입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메이저 타입은 그렇고 마이너 타입은 조금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하이캣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툴들도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특히 PB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노테이션이 잘 된 게 별로 없는데 뭐 CBMC나 발프 같은 거 60%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70%나 뭐 90%까지 이렇게 그 나오는 제대로 그 매뉴얼 어노테이션하고 매치가 되는 샘플들도 있긴 하지만 메이저 타입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뽑았을 때 이게 매뉴얼 어노테이션이 과연 이게 퍼펙트한 걸로 보고 이 성능 평가를 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수행한 게 이제 페어와이즈 매치 테스트인데 이거는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하나의 어노테이션 방법으로 놓고 그 모든 방법이 7가지가 있으면 7개 모든 페어에 대해서 그 매치 테스트를 다 해서 베스트 매치 페어, 세컨드 베스트 매치 페어, 그 다음에 매뉴얼 어노테이션하고의 베스트 매치 그 성능 이렇게 따로 그 봤는데 베스트 매치 레이시 사실 매뉴얼 어노테이션하고의 매치 레이트보다 메이저 타입은 살짝 높습니다. 여기 보면 매뉴얼 어노테이션하고 베스트 매치는 대부분 하이캣이긴 했고 SC 소터가 그 베스트 매치였던 것도 하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94% 되는데 그 베스트 매치 페어를
보면은 매뉴얼하고 하이캣이 베스트 매치인 것이 4개 샘플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 보면 매뉴얼 어노테이션 말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베스트 매치 페어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마이너 타입도 들여다봤더니 매뉴얼 어노테이션하고 베스트 매치 페어의 그 평균적인 성능이 72%인데 그 베스트 매치 페어는 85% 이렇게 그 나오는 걸로 봐서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그냥 100%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결론이 좀 나왔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어떤 방법이 너무 비슷해서 결과 자체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베스트 매치 페어가 매뉴얼 어노테이션의 평균적인 성능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경우라면 그 두 개 비슷한 방법 두 개가 머저리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여기 뭐 SC 타입하고 하이캣이 한 4번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의 머저리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내용은 글쎄요. 아직은 뭐 조금 패셔너블한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성능 평가를 진행했고 이거는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냥 넘어가. 여기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타겟 셀의 스코어하고 넌 타겟 셀의 스코어 분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겹치지 않으면 이게 디텍션이 잘 되는 건데 물론 셀 타입마다 다르게 나오고 마이너 타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 중첩된 영역이 커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슬라이드고요. 서브셋은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브셋 어노테이션 자체가 그 어떤 연구자의 마다 다르게 어노테이션을 해서 이거를 그 어떤 표준화된 서브셋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여기 예를 하나 넣어놨는데 요 위에 게 이제 서브셋을 매뉴얼 어노테이션 해놓은 거고 밑에 거는 R&D 시스템즈에 나와 있는 서브셋들 기준으로 어노테이션을 한 건데 뭐 위에 거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보면 뭐 CD4 파지티브에서 PD1 파지티브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어노테이션 한 것들이 많아서 이게 서브셋은 마이너 타입이나 메이저 타입처럼 성능 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을 저희는 처음에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은 해당 서브셋에서만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서브셋에서는 굉장히 낮게 발현이 되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마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브셋 마커들이 이제 요 위에 진 이름들인데 그 서브셋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고요. 걔네들이 그 실제로 어노테이션 한 서브셋에서 얼마나 잘 발현이 됐는지를 이제 본 거고요. 여기는 이뮨셀들만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브로블래스트하고 뭐 이런 에피테리얼 셀들은 굉장히 구분이 잘 돼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뺐고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이캣으로 한 거, 그다음에 SC 소터로 한 거, 디지털 셀 소터로 한 거 이렇게 비교한 거고요. 정성적으로 일단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이 너무 많아서 T셀만 뽑아서도 이렇게 좀 그린 부분이고요.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제 어노테이션에서 나온 그 셀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보면은 뭐 라이브 CD4 T셀의 마커들이 고 어노테이션 된 셀 타입에서 잘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이렇게 그 결국에서 이게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이 동그라미 크기, 이게 동그라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해당 서브셋으로 어노테이션한 셀들에서 그 해당 마커들이 많이 발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를 보고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거는 저 매크로파지에 대한 똑같은 그림이고요. 동그라미 크기를 이제 다 그 모든 서브셋마다 다 얻은 다음에 그거를 소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은 이제 오더드 마커고요. 마커를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쭉 오더링을 했고 Y축은 이제 마커 익스프레싱 셀이라고 해서 해당 서브셋의 마커들을 실제로 발현하는 셀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Y축 값이 크면 클수록 어노테이션이 잘 됐다고 보는 건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예를 들어서 SELL 같은 거, 그러니까 CD62L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마커는 T레그하고 나이브 T셀의 공통으로 나오는 마커인데 그 SEL이라는 유전자가 발현됐다고 무조건 T레그로 어노테이션을 하면 나이브 T셀 쪽에서 동그라미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마커에서 집중적으로 이 MEC 퍼센티지가 높은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와야지 좋은 건데 보면은 하이캣이 그래도 뭐 아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 높은 걸로 나와서 어느 정도 다른 툴보다는 뭐 얘가 퍼펙트하다고 저희도 생각하진 않지만 어노테이션이 어쨌든 다른 툴에 비해서는 좀 더 잘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었고요. 네, 이 정도로 일단 그 하이캣에 대한 소개, 성능 비교는 말씀을 대충 드렸고 여기는 이제 그 하이캣 결과로 그 이후에 다른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를 한 이그젬플인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셀폰DB라고 해서 그 셀 인터랙션 추정해주는 툴이거든요. 이것도 뭐 셀챗도 있고 셀톡이었나 아이톡이가 하여튼 이것도 툴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는 주로 파이썬에서 하니까 이 파이썬에서 만든 셀폰DB를 사용을 해서 그 셀 타입 어노테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셀 타입들 간에 어떤 인터랙션들이 있는지를 이 대장염 환자들을 에서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그 싱글셀 시퀀싱한 대규모로 시퀀싱한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다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헬시 인 사람들에서 채취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대장염 환자인데 대장염도 물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그 매크로파지가 좀 뭔가 그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 저희하고 같이 연구한 한양대 양철수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쨌든 그거를 좀 들여봤는데 여기서도 그 인플레임드 영역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한참 진행되는 그 영역에서 샘플링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염 환자긴 하지만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헬시, 인플레임드, 넌 인플레임드 이렇게 그 세 가지 컨디션의 샘플들이 있고 걔네들을 셀폰DB로 셀 인터랙션 추정을 샘플별로 한 다음에 70% 이상의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조건별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애들을 뽑아서 셀 인터랙션 결과를 얻었고 거기에서 또 세 가지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거 걔네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애들이라서 세 개 조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애들은 빼고 남은 애들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선 굵기는 이제 특정한 셀 타입, 예를 들면 매크로파지하고 에피테리얼 셀 간의 인터랙션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들이 되게 가는데 인플레임드나 넌 인플레임드는 이렇게 선 굵기가 굵은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 두 개 셀 타입 간에 뭔가 인터랙션이 많다는 거고, 특이한 거는 넌 인플레임드 컨디션에서도 이게 헬시하고 동일하지 않고요. 이 매크로파지하고 에피테리얼 셀 간에 뭔가 인터랙션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를 확인해서 그거 어떤 인터랙션들인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기전 분석을 그 한양대 양철수 교수님 팀하고 좀 진행을 해서 뭐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요약을 저희가 했고요. 결국에서 이 요약 이거는 뭐 그 사이캣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사이캣으로 어노테이션 한 다음에 그 기전 분석을 해서 그 매크로파지에 있는 알프3 인플라마좀이 비이상적으로 계속 액티베이션 상태에 있으면서 그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데이터 가지고 그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마이닝을 한 다음에 한양대 팀에서 마우스 모델로 대장염 유도를 해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가설들이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틀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까지 검증한 것도 저희가 논문을 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 실험으로 검증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결국에서 궁극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일 텐데 물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잘 하고 그거를 실제 실험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험하기 전에 충분히 그 디스커션을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실험해 볼 거를 좀 추출해서 실제 이제 실험을 수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데이터 분석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렇게 그 실험적인 검증까지 이렇게 풀로 진행한 결과가 그래도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그 대장염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매크로파지 중에 M2B 매크로파지가 유의하게 더 많아진다는 것도 저희가 찾은 건데 두 개 데이터셋을 같이 놓고 봤는데 공통적으로 그 M2B 매크로파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확인했고 마우스 데이터 가지고도 확인을 했는데 이 마우스 데이터는 이제 DSS 처리를 6일 동안 하고 나머지 9일 동안 물을 먹여서 이제 증세가 이제 완화된 마우스를 이렇게 그 3일 간격으로 그 하베스팅을 해서 싱글셀 시퀀싱을 한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매크로파지의 서브셋들의 어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M2B가 DSS 처리를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빨간색 M2C도 같이 늘어나는데 M2-1이나 M2A는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M2 매크로파지는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리액션을 하는 애인데 걔가 뭔가 인플라메이션에 오히려 프로 인플라메이토리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도 디스커션을 계속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들이 있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긴 합니다. 한양대 팀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온고잉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하는 거는 지금 하이캣은 이제 투머셀 어노테이션은 그 마커를 넣기 전에는 못 하는데 투머셀을 따로 찾아서
그 특정한 암종마다 마커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사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알려진 그 마커가 알려져 있는 이런 암종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마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암종들도 있으니 이 투머셀 아이덴티파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또 다른 마커들, 물론 그 마커는 그 암세포 자체에 대한 마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투머 그 종양 미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면역 세포들에 대한 마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투머셀을 정밀하게 이렇게 추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 인퍼CMV로 얻어진 그 카피 넘버 추정치의 패턴을 보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적용해서 투머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툴도 만들어서 지금 그 논문 작성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결과가 요렇게 하나 나온 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브라카 그 데이터셋에서 에피테리얼, 보통 고형암들은 에피테리얼 셀이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그 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있는 사람이라 어쨌든 보면은 에피테리얼 셀로 분류가 많이 되고 그 안에 이 암세포들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 투머셀 아이덴티파이어 가지고 일단 그 캔서 에피테리얼 셀하고 노멀로 구분한 다음에 마커를 찾아서 샘플 단위로 진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닷플랫으로 보여준 거고요. 위에 게 그 저희가 만든 투머셀 아이덴티파이어로 뽑은 거고, 밑에 건 카피캣이라고 해서 이게 알기반 툴인데 거기서 투머셀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걸로 마커 찾고 진 익스프레션 본 거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니까 이제 서브타입이 3개, ER 파지티브, 허투 파지티브, TNBC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노말로 그 나오는 애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요 노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특정한 환자에서 나온 에피테리얼 셀 중에서 그 투머가 있고 노말 셀 에피테리얼 셀이 있을 건데 그거를 따로 쪼개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 패턴을 본 겁니다. 보면은 노말 셀이라고 저희가 걸러낸 애들은 확연히 다른 투머 셀하고는 다른 패턴 보여주는 거 같고, ER 파지티브에는 물론 ESR1 들어있고 허투 파지티브에는 ERBB2가 이렇게 물론 카피캣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체적으로 패턴을 보면은 카피캣의 결과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그 구분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육안으로는 확인을 했고, 적당하게 이제 정량화해서 또 평가 진행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리마크라고 해서 이제 뭐 하이캣은 이게 그 SC 소터 같은 경우가 성능이 하이캣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아주 빠르게 연산 결과를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 성능 평가에서 보셨지만 그 다른 툴에 비해서는 좀 결과가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서브셋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뉴얼 어노테이션이 이제 완전히 그 퍼펙트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뭐 몇 개 여기다 적어 놓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40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 이 연구 진행하는 데 도움 준 저희 연구실 학생들 위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안 해주면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강건수 교수님하고 홍다원 박사님이
피드백 많이 주셨고, 대장염 관련해서는 이제 양철수 교수님이 한양대에 계신 분인데, 실험도 직접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